30년 아내가 숨겨온 통장. 그 안에는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인 줄 알았던 그 돈. 진실을 알고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래 돈을 모으는 아내,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밀 통장,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몰랐던 아내의 진심.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비밀과 사랑하기 때문에 숨기는 비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8세 김태수 씨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는 회사원.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을 쥐어주는 그런 평범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몰래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로 돈을 모으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기심은 의심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혹시 이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30년 부부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간절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등장인물 소개 김태수 58세, 남편. 30년째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근무 중인 성실한 가장. 평생 한 직장만 다니며 가족을 책임져 왔다. 성격은 온화하지만 다소 고지식한 편. 아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갑자기 발견한 비밀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박영희 56세, 아내. 전업주부로 30년간 가정을 지켜온 헌신적인 여성.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지고 전화 통화를 숨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 김민준 32세, 아들. 대기업에 다니는 장남. 결혼 2년 차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바쁜 일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한다. 김수진 29세, 딸. 프리랜서 디자이너.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고민이 많다. 어머니와 특히 가까운 사이. 최기철 60세, 친구. 태수의 20년 지기 동창 친구. 이혼 경험이 있어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태수에게 아내를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내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끓일까요? 아니면 된장찌개 드실래요? 영희의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치찌개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얼큰한 게 당기네요.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돼지고기도 좀 넣어서 푸짐하게 끓일게요. 그때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요. 영희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전화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뒀더라. 그는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있나? 태수는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자신의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 민준이었나 보네. 태수는 전화기를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영희는 정리정돈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두는 법이 없었죠. 이상하네. 태수는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가 그 안에 뭔가 두툼한 봉투가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뭐지? 청첩장인가? 그는 서랍을 좀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낯선 은행의 통장이 여러 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박영희라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명의 통장? 이런 게 있었어? 태수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장 잔액에는 2,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태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통장들도 꺼내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는 3,200만 원, 세 번째 통장에는 4,500만 원, 네 번째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총 4개의 통장, 합계 2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영희가 어떻게 이런 돈을...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로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따로 돈을 모을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왜 이런 거액을 자신 몰래 숨겨놓은 걸까? 여보, 저녁 다 됐어요. 부엌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화들짝 놀라 서둘러 통장들을 원래 위치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가 이런 돈을 숨겨놓은 거지? 태수는 식탁으로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게 됐어요. 돼지고기도 실하게 넣었으니 많이 드세요. 영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수 앞에 뜨끈한 찌개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드시죠? 푹 쉬어야 해요. 영희는 태수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퍼주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2억 7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 안에 담긴 돈 한 푼 한 푼이 아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모아온 것인지를, 그리고 그 돈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영희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태수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2억 7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았을까? 그는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매달 월급 전액을 영희에게 맡겼습니다. 용돈도 영희가 주는 대로 받았었죠. 내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텐데. 태수의 월급은 세후 3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2억 넘게 모은 거지? 태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영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은 뭐 드실래요?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하고 우유 마실게요. 토스트요? 평소에는 밥 드시는데 오늘은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태수는 식탁에 앉아 영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회사에 출근한 뒤에도 태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김 대리님, 이 결제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후배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지만 태수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식당에 가지 않고 오랜 친구인 최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태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만날 수 있어? 그래, 회사 앞 설렁탕집에서 보자. 30분 후 두 사람은 설렁탕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기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아, 나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상한 거? 뭔데? 영희가 돈을 몰래 모으고 있었어. 그것도 2억 7천만 원이나. 뭐? 2억 7천? 기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데? 우연히 침실 서랍에서 통장들을 발견했어. 내가 모르는 통장이 4개나 있더라고. 태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설렁탕을 먹다 말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야,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다니? 생각해봐. 아내가 남편 몰래 그렇게 큰 돈을 모았다는 게 정상이야? 기철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혼 준비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남편 몰래 돈 모아서 이혼하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 설마 영희가 그럴 리 없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영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태수는 화를 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태수야, 나도 네 기분 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근데 30년 결혼 생활 동안 너한테 숨기고 그런 큰 돈을 모았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기철의 말은 계속해서
태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어때? 어떻게 물어봐? 여보, 당신 돈 몰래 모으고 있죠? 이렇게? 아니지. 좀 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요즘 생활비가 빠듯한 것 같은데 우리 통장 정리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저녁 태수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회사 일 일찍 끝났어요? 응,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영희는 부엌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지? 태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해주실 수 있죠? 영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돼요. 비밀? 무슨 비밀? 태수는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황급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태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언니였어요.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그냥 안부 전화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영희는 시선을 피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 아는 언니와의 안부 전화가 무슨 비밀이라고. 태수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만들었어요. 영희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생활비가 좀 빠듯하지 않아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빠듯해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아니, 그게 혹시 우리 저축한 거 있어요? 태수의 질문에 영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축이요? 있죠. 우리 공동명의 통장에.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요? 무슨 다른 게요? 영희는 태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태수는 영희의 눈빛에서 뭔가 경계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요즘 회사에서 적금 들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태수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태수를 쳐다보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들고 싶으시면 드세요. 제가 생활비에서 좀 빼서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식탁에 흘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영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희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작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누구랑 문자를?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인물과 복선 1825분 다음 날 일요일, 아들 민준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준은 임신한 아내 수연과 함께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수연이도 건강하지? 영희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얼른 들어와서 앉아. 과일도 깎아놨어.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프로젝트가 좀 바쁘긴 한데 잘 끝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때 영희가 과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아기용품 준비하느라 돈 많이 들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영희의 말에 태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돈이 있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요. 민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첫 손주인데 할머니가 좀 도와줘야지.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영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모은 돈이 혹시 아이들 주려고 모은 건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는 숨겼을까? 같이 모으면 되잖아. 점심을 먹고 난 후 태수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혹시 어머니한테서 뭐 특별한 얘기 들은 거 없니? 특별한 얘기요?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그냥 요즘 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무슨 고민 있는 건 아닌지. 민주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태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영희가 침실에서 나오며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잠깐 동네 슈퍼 갔다 올게요. 저녁에 먹을 거 좀 사와야 해서.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창문으로 영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희는 슈퍼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슈퍼는 오른쪽인데 왜 왼쪽으로 가지? 태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영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영희는 골목을 몇 개 지나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카페에서 나와 영희와 마주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영희가? 그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영희와 남자는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영희와 남자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영희는 슈퍼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영희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영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장 많이 봤네요. 네, 이것저것 좀 샀어요. 영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나? 그날 저녁 태수는 다시 친구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나야. 태수야? 무슨 일이야? 오늘 영희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 카페에서. 뭐? 남자를? 태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이거 점점 이상한데? 나도 알아.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더 지켜봐. 성급하게 따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그래야 할까? 응. 근데 혹시 몰래 영희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거 확인해 볼 수는 없어? 그건 좀.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아내를 너무 못 믿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아내가 먼저 너를 못 믿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잖아. 기철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영희가 만난 남자는 다름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영희는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태수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25분에서 30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영희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을 거예요. 동창 모임이요? 무슨 모임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영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태수는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몇 시쯤 오실 거예요? 9시나 10시쯤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밖에서 하고 올 테니 여보는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알겠어요. 영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창문으로 영희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해, 영희. 근데 나도 확인을 해봐야겠어. 태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영희를 따라갔습니다. 영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태수도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영희가 볼 수 없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20분 정도 지나 영희는 시내 중심가에서 내렸습니다. 태수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영희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수는 의아했습니다. 영희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영희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이라면서 왜 혼자 있지? 잠시 후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 남자는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창 모임은 거짓말이었어. 저 남자를 만나러 온 거야.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희와 남자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끔 영희가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속이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태수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영희와 남자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태수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영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영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시간쯤 지나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영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창 모임 재밌었어요? 태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았어요. 여보는 저녁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저 좀 피곤해서 씻고 먼저 잘게요. 영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병가를 냈습니다. 여보, 회사 안 가세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죽 끓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누워 있을게요. 태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물어봐야 하나? 그때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요? 어디 가시는데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영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영희가 집을 나간 후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통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통장 하나를 꺼내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모았구나. 그런데 최근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금액의 출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왜 이렇게 큰 돈을 계속 뽑았지?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돌아왔어? 태수는 서둘러 통장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주무세요?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눈을 뜨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수도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왜 우니? 아빠, 엄마,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결혼 못한다니? 영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 포기하자고 했어요. 뭐, 준호가? 왜? 태수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집안에서 제가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그리고 결혼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시대에 그런 이유로? 태수는 화가 났습니다. 오빠는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신대요. 최소한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라고. 전세금이 얼마인데? 2억이요. 수진의 말에 태수와 영희는 침묵했습니다. 2억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태수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태수는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영희도 태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돈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2억이나 되는데.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있어. 영희의 말에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 돈을.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태수는 영희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남았고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2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태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을 좀 모아뒀어요. 얼마나 모았는데요? 2억. 아니, 2억 7천 정도요. 영희의 고백에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돈을 몰래 모은 거.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 숨겼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왜 그런 큰 돈을 혼자 몰래 모은 거예요? 여보,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당신이 요즘 자꾸 밤에 외출하고 남자를 몰래 만나는 것도 다 알아요. 태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랑 만나는 것도. 여보, 제발 설명 좀 들어봐요. 설명? 무슨 설명을 들어요? 혹시 이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돈 모은 거예요? 태수의 말에 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나를 속인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진이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왜 울어요? 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수진도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태수는 침실에 혼자 남아 주먹을 벽에 쳤습니다. 젠장.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영희와 태수는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영희는 왜 나한테 숨기는 거지? 옆에서 영희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부부의 첫 큰 갈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수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지만 태수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태수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회사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영희가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해요. 지금은 기분이 안 좋아서. 태수는 영희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철아. 태수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제 영희랑 싸웠어. 태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이제는 확실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 뭘 어떻게 따져? 영희가 그 돈을 정말 무슨 용도로 모았는지, 그 남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내야 해. 어떻게? 일단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 사진 찍었어? 아니, 그런 생각을 못했어. 다음에 또 만나면 사진 찍고 가능하면 미행도 해봐. 미행까지?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태수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30년 아내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확인해야지. 기철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날 저녁 태수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뭘 들어요? 태수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제가 왜 돈을 모았는지. 좋아요. 말해보세요. 왜 모았어요?
태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영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그래요. 어차피 그 남자 전화 아니에요? 태수의 냉소에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으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식탁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태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확인하는 전화였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태수는 영희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정기 검진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갔다 올게요. 영희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영희가 나간 후 침실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금액이 있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없어졌어.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돈을 다 찾은 건가? 그날 저녁 영희가 돌아왔을 때 태수는 물었습니다. 병원 검진 잘 받았어요? 네, 별일 없대요. 영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검사 받았어요? 일반 검진이요. 피 검사, 엑스레이. 그래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영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태수도 몇 칸 떨어진 곳에서 영희를 지켜보았습니다. 영희는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에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빌딩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이 빌딩에는 법무법인, 세무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혹시 이혼 변호사를?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시간 후 영희가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숨었습니다. 영희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계약서 받았어요.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서? 잔금? 태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희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뒤따라가다가 문득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희가 들어간 층이었습니다. 3층에는 신동아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여기 50대 여성분이 다녀가셨나요? 네. 누구 말씀이세요? 박영희라는 분인데.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영희 고객님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방금 나가셨는데요. 혹시 무슨 계약을 하셨나요? 태수의 질문에 직원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그래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부동산 계약? 집을 사려는 건가? 아니면 팔려는 건가?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영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슈퍼 좀 갔다 왔어요. 영희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슈퍼요? 네, 장 좀 봤어요. 영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오늘 강남 부동산 갔다 온 거 나도 알아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을 사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다음 주요. 다음 주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희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태수는 영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도 말 안 하면 저도 제 할 일을 할 거예요. 여보, 이혼 변호사라도 만나려면 만나세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태수의 말에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정말 오해해요. 오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태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준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싸우셨다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우시는 것 같던데. 민준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한테 뭐 들은 거 없니? 최근에 특별한 일이나.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다만, 어머니가 제 결혼 때 쓰신 돈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전에 제 결혼자금 일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듯하신 것 같아요. 태수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결혼자금을 도와줬어? 네,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가 민준이 결혼할 때 돈을 도와줬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지? 민준아,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3천만 원이요. 전세금 부족한 거 채워주셨어요. 3천만 원. 태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영희가 모은 돈 중에서 3천을 민준이한테 줬다는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래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태수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준이 돌아간 후 태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가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쓴 거라면, 그럼 나머지 돈은? 그리고 왜 나한테는 숨긴 거지? 그날 밤 태수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결혼할 때 돈 도와줬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민준이가 말하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숨긴 거예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부담스럽다니요?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여보,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여보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나면. 그래서 혼자 돈을 몰래 모은 거예요? 태수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영희가 나를 위해서? 아니야. 그럼 왜 그 남자를 만나고 부동산에 간 거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신동아 부동산이었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에는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은 매매 계약서.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집을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계약서를 들고 영희를 찾았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영희가 돌아보았습니다. 태수는 계약서를 영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그게 집을 샀어요? 내 몰래?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설명할게요. 설명? 또 무슨 설명을 해요?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살면서 집을 사는 것도 나한테 숨기고 혼자서 결정했어요? 여보, 제발 진정하고 들어봐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여보, 이혼 준비하는 거 맞죠? 다른 남자랑 같이 살 집을 산 거예요? 태수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체 뭐예요? 태수는 계약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30년을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태수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영희는 태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제 말을 들어봐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잖아요. 이 계약서가 뭔데요? 내 이름도 없이 당신 혼자 이름으로. 여보. 영희는 태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남자 부동산 중개인이었어요. 맞죠?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다 결정한 거예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놀래켜드리고 싶었어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놀래켜드리고 싶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보, 그 집은. 영희가 말을 이으려 할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은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잖아요. 무슨 일인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주는 계약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 어머니가 집을 사셨어요? 민준아, 그건 영희가 말하려 했지만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 몰래 집을 산 거야. 네.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내 이름도 없이.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30년간의 가족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30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상을 보며 태수와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모두가 건배를 했습니다. 30주년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태수와 영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 수술 잘 받고 우리 다시 건강하게 살아요. 네, 꼭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사랑, 그것은 의심과 오해를 뛰어넘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김태수 씨, 박영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수와 영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 태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긴급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김태수 씨의 신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수와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 달 전만 해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엄청난 개선이 있었어요. 식이요법과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이식 수술을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물론 계속 관리는 하셔야 하지만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제주도 여행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도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당신 덕분이야, 영희. 태수는 영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할게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 치료비로 쓰지 않게. 괜찮아요. 필요하면 쓰는 거죠. 아니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더 도와주고. 여보, 영희, 나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태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 여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민주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신장 기능이 좋아졌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챙기셨는지 알겠어요. 수진도 영희를 칭찬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걱정 덜었으니 저희 결혼식 날짜 잡아도 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할 거니? 3개월 후요. 봄에 하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태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도 소식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수연이가 임신 6개월이 됐어요. 다음 달에 성별 알 수 있대요. 오, 정말? 축하한다. 태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될 텐데 아프면 안 되죠. 민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건강할 거야. 태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태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빠는 엄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아버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는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태수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아빠 몰래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아이들도 도와주고, 집도 사고, 아빠 치료 준비도 했어. 어머니, 민준과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여보, 엄마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아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태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영희. 저도 사랑해요, 여보. 가족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인 것 같아. 수진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태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김 대리님,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동료들의 인사에 태수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태수는 지난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온 시간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순간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태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다녀왔어.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죠? 어땠어요? 좋았어. 동료들이 송별회도 해줬어. 그래요? 다들 아쉬워했겠네요. 응, 하지만 나는 후회 없어.
이제 당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태수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일단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당신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 태어나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지.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영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영희 같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아이들을 낳아서 그는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희는 잠결에 태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영희. 정말 사랑해.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와 영희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영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는 음식 덕분이야. 정말 건강식인데도 맛있어. 제가 레시피 많이 찾아봤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여보, 저기 저 부부 좀 봐요. 영희가 젊은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네. 우리도 저랬었고. 저 민준이하고 수진이가 어렸을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컸어. 태수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네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어. 태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하자. 네, 함께 해요. 그날 오후 태수는 집에서 오랜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쓰는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영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30년 전 당신과 결혼했을 때 나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당신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묵묵히 희생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당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입니다. 진짜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당신의 남편 태수 올림. 태수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좋아하는 꽃을 사러 꽃집에 갔습니다. 어떤 꽃을 찾으세요?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빨간색으로요.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 꽃이네요. 당신 주려고 샀어요. 태수는 꽃다발과 편지를 영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읽어봐요. 영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다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영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써요? 저 울잖아요.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보를 만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글쎄,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매일 당신하고 산책하고, 아이들 보러 가고, 손주 돌봐주고. 저도 그게 좋아요. 특별한 게 없어도 괜찮아. 당신하고 함께라면. 여보,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영희.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딸의 드레스를 보러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드레스 어때요? 수진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우와, 우리 딸 정말 예쁘다. 태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공주 같네요. 영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아빠. 제가 행복하게 살게요. 남편한테 잘해줘야 해.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네, 알아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럴게요, 엄마. 수진의 결혼식 날, 태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 아빠랑 헤어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지. 고마워요,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당연한 거지. 아빠가 할 일을 한 거야. 버질로드를 다 걸어가서 태수는 딸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신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태수는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딸 수진이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딸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내 영희는 3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남편을 사랑해라.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 것처럼. 네, 아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와 영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다 컸네요.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응, 우리 둘만. 태수는 영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시간.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석양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우리 인생도 저 석양처럼 아름답게 저물었으면 좋겠어. 아직 저물기엔 일러요. 우리 아직 젊어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손주도 봐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그래, 함께 할 일이 많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30년간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건강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수 씨,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태수와 영희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내분이 잘 챙겨주시나 봐요. 식이요법도 완벽하고 약도 잘 드시고. 네, 제 아내가 최고입니다. 태수는 영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까요?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태수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여보가 건강하니까. 나도 행복해요. 당신하고 함께여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겠지.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겨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함께여서 가능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아내가 있어서. 집에 도착하니 아들 민준이 손주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손주 보러 왔어요. 오, 우리 손주. 태수는 반가워하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닮았어요, 할아버지? 응, 나 닮아서 잘생겼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영희도 손주를 안아보았습니다. 정말 천사 같아요.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민준이 부탁했습니다. 내가요?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희망이가 어때요?
희망이. 희망이요? 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요. 좋아요. 김희망. 이름 예쁘네요. 태수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이. 참 좋은 이름이야. 그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의심했던 순간들, 진실을 알고 느꼈던 감동, 그리고 깨달은 삶의 가치들.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태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너도 결혼했으니 이제 알겠지만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네. 아빠는 최근에 엄마를 의심한 적이 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뼈저리게 느꼈어. 태수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믿어야 해. 그리고 솔직해야 해. 숨기지 말고.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한테 잘해줘. 여자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가 자라서 너처럼 좋은 아빠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희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태수와 영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많았어. 결혼 초에는 돈도 없고 힘들었죠. 응,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잘 버텼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태수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하자. 네, 함께해요. 언제까지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태수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아내 영희를 의심했다. 그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나는 배웠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영희는 30년 동안 묵묵히 나를 사랑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돈,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던 시간들,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영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가 나를 위해 희생한 만큼 나도 그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부부다. 나는 오늘도 감사한다. 영희를 만난 것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에, 그리고 손주 희망이가 태어난 것에,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축복을 소중히 지킬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고 믿고 함께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영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영희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그리고 사랑해요. 태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희는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태수의 말을 들은 것처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부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영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영희네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태수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카페를 열고 저녁에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재미있어요. 여보하고 함께 하니까. 나도 즐거워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은 카페 청소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 많았네요. 그래요. 매출도 괜찮고 우리 카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커피가 맛있으니까. 여보도 손님들한테 친절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웃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태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 하는 거. 응, 나도 그래요. 당신하고 매일 함께 일하니까 좋아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 희망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희망이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희망이. 태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카페에서 뭐 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님들한테 커피 팔고 할머니는 맛있는 케이크 만들었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에 데려갈게. 저녁을 먹으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우리 행복해. 정말 행복해.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도 재미있으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어머니 덕분이야. 애인 여보도 잘하시잖아요.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희망이를 재우고 태수와 영희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별 참 많네요. 그러게요. 여보, 제가 당신한테 비밀 통장 만든 거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영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태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여보를 사랑해서요. 고마워요, 영희. 3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가 저를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드라마틱했죠? 그래요. 영화 같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까요? 그래요. 매일매일이 모험이에요. 태수는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영희. 저도 사랑해요, 여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이것이 김태수와 박영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평범한 부부.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위해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돈. 새벽부터 일어나 일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조용한 헌신이 더 큰 사랑입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건강을 챙기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세요. 다섯째, 배우자에게 감사하세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수와 영희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손주를 돌보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사랑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당신도 오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내가 몰래 모아온 통장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30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태수와 영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의 가족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